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여러분 핵 하면 북한이고 북핵 하면 최근에 날아오는 미사일 같은 다 연상되죠. 그런데 그 뒤에 북한 핵 미사일이 어떻게 전략 목표를 세고 있는지, 실제로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도 굶어 죽으면서도 한쪽으로 자기네들은 이 핵미사일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지를 그 실질적인 관련된 우리 국비 문서들을 통해서 북한 핵미사일의 개발과 전력화, 또 그 과정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북한 김씨 가문이 자기네들이 독재 체제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산으로 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유사시에 대한민국을 타고 앉아서 무력으로 타고 앉아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북핵 미사일 하면 그때 2000년부터 2011년, 12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잘 아시죠? 북핵 미사일 하면 육자회담이 생각날 거고 또 제네바 회담이 생각날 겁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이 비밀 문서들 보내왔던 중에는 북한이 그때 당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육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제 비밀이 다 돌아왔거든요. 북한은 이미 1993년에 핵위기, 1차 핵위기가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그 평북도 영변 쪽에 핵 연구 기지가 있거든요. 1989년에 북한에서 조잡한 수준이었지만 핵무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92년, 93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핵 의혹이 국제사회에 많이 보도됐죠. 그러다 93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체적으로 보고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행보 자체가 핵 무기를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핵탄두까지 해서 제3국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까지 계속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핵 전파 방지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의 사찰을 받지 않겠다는 전제로 됩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저 친구들이나 또 관련된 저희 아버지의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핵 개발에 얼마나 많이 참가했다는 좀 여기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제로는 북한에서는 핵 관련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유세계와 대치되는 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 소위 악의 축이라고 하는 이란, 이라크 이런 몇 개 나라들, 중동의 몇 개 나라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핵 같은 것을 개발하고 자유세계에 도전하려는 세력도 좀 있죠. 그 사람들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완성되면 그걸 팔아먹기 위한 생각까지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70년대 중엽에 핵을 개발하기 위한 원자력 공업부가 만들어졌고요.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 국제사회에서 지금 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 핵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다자회담이 일어났죠. 육자회담이라는 게. 한 해 50만 톤의 그 또한 중유를 보장해주고 필요한 에너지를 주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식량까지 지원하는 거로 사실은 육자회담의 핵심이 그겁니다. 육자회담에 참여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 이 네 개 나라는 당시로서는 경제 거의 5위 안에 들어간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강대국들입니다. 북한은 김정일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이런 나라들과 자기가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북한 주민들 대내적인 정치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김정일이 무슨 생각을 했던가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된 비밀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2005년 10월 12일 날 김정일이,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이 이렇게 됐습니다. 위대한 영제자 김정일 동지께서 국방위원회, 외무성, 국가안전보위부 책임 일꾼들과 하신 담화라고 들어왔습니다. 그 국비라고 위에 돼 있고요. 뭐 국비 지시 또는 뭐 책임 일꾼들 뭐 이런 거 잘 모르시겠죠. 그때 당시 국방위원회면 북한의 실질적인 행정상 법적으로 최고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외무성이라는 건 뭐냐면 육자회담의 담당 핵심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육자회담을 하기 위한 각종 모든 부차적인 또는 안보적인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안전보위부입니다. 여기에 책임을 끈 정도라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급 정도, 국방위원회 위원 10명도 안 됩니다. 외무성에서 실질적인 당사자는 외무성 1부상하고 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는 강석주라는 사람과 김계관이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라면 국가안전보위부의 제1부부장, 당시까지는 국가안전보위부장 자체는 누가 있냐면 김정일이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1부부장과 대외정보 담당한 부부장 정도까지만 사실은 모인돼서 한 국비지시란 측면에서는 이 정보의 가치는 뭐 객관적으로 본다면 꽤 신빙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급선무로 해결한 과업의 하나가 육자회담의 성과적 보장입니다. 육자회담이 개최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자회담에 참가하는 여러 나라 대표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미국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일본까지도 포함되는 거고요. 주변 국가들은 우리가 자제하고 회담에 성의 있게 참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담에서 남들의 충고를 듣고 그대로 한다면 미국과 열강들에게 무장해제를 당합니다. 제2의 이라크처럼 될 수 있습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강대국들과 맞서 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한다면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 이미 북한에서는 어떠한 곳에서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라크를 칠 때는 생화학무기와 전략무기가 있다고 해서 쳐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라크가 미국과 다국적 연합군에서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알아보니까 전략적 무기가 안 나온 건 사실입니다. 북한은 바로 이 문제를 가장 위태롭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가 있었다는 것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라크를 염두에 두고 김정일은 절대로 제1라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있었고 또 주변 나라들이 하자는 대로 다시 말해서 핵을 폐기하고 그에 따라서 미국과 주변 육자회담 참가국들이 체제 안전과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끌려 들어갈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서에서 보면 주체를 철저히 세워 우리의 주권을 당당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존 입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존 입장은 뭐예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전력화는 핵심 뭐예요? 체제 안전을 유지하고 기회가 되면 한반도를 핵무기를 가지고 타고 앉아서 북한에 의한, 다시 말해서 김씨 가문에 의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기존 입장입니다. 북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핵심 고위층들은 이걸 몽땅 다 공유하고 있고 이미 간부 학습이나 여러 가지 레벨별로 끊임없이 교육과 실질적으로 가치관을 가지도록 그런 의미에서 기존 입장입니다. 그런 기존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1990년대 초기 제1차 핵위기 때 제가 이제 군복을 입고 있을 때 중앙당 선전선동부 중앙기관 담당 부부장이 나와서 강연할 때도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핵을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2의 이라크가 될 수 있고 핵을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둘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는 알몸이 될 수 있습니다. 회담에서 성의를 끝까지 보이고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주변국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심 전략적 목표는 뭐예요? 핵과 관련된 핵 포기 불가론을 명확하게 국비 지시로 구웠다는 겁니다. 이 지시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2000년에 김대중과 김정일과의 만나서 그때 당시 어떻게 될 거로 생각했죠? 당장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내부에서도 일반 주민들한테 2002년 7월 1일 경제조치가 일어나가지고 마치도 북한이 그러니까 중국의 북한 주민들과 일반적인 간부들 그 사람들은 우리도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하면 참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좀 희망 같은 것을 또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때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댔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3년 8월 28일 김정일은 국방공업 우선 발전 노선이라는 걸 사실은 내놨는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핵무기 생산과 핵무기 개발과 전력화에 대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지시가 직접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국비 지시가 하나 이제 입수됐는데 여기를 보면 미국이나 대국들의 미련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육자회담에서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담을 하는 목적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고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담은 하되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현 상태에 처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공간적 여유를 마련하며 그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뭘 말해주는가 하면요. 그때 당시 육자회담 참가국들에 의해서 쌀도 좀 들어왔고 기름도 들어와서 마치도 고난행군이 이제 끝날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특히 일본이나 조금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큰 환상을 가질 수 있죠.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의 로고가 붙은 쌀자루도 들어왔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막아야 되되 여기에 딱 그 지시가 나와 있죠. 현 상태에 처한 우리의 위기라는 게 뭐냐면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그다음에 체제 붕괴될 수 있는 그 위기를 막기 위한 시공간적인 다시 말해서 뭐냐면 북한 핵미사일 완성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그걸 전력화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육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나 여러 가지 지원을 유도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사실 당분간이라도 막고자 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이다. 이걸 정확히 밝힌 겁니다. 이거에. 이런 지시가 북한 내부에서 국가안전보위부에 준 친필 국비 지시입니다. 이거. 북한이 여러 가지 핵과 관련되는 국제회의 또는 공식적인 어떠한 발표 또는 유엔에서 여러 가지 활동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의 안전을 넘어서 유사시 때 다시 와서 대한민국을 핵무기로 타고 앉으려는 가장 중요한 어떠한 수단으로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국가의 자원을 그러니까 국가의 일반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핵 전략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북한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핵 전략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또 국비 자료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